안녕하세요. 크립토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이때까지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리플 얘기,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하루 만에 업데이트가 또 나옵니다. 리플에서 미국 SEC에 대한 소송, 그 항소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료됐다. 맨날 종료, 사실상 종료. 이번엔 진짜 끝이다. 승소다, 부분 승소다. 정말 지겹죠. 저도 지겨우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양측은 벌금을 좀 줄이자라고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을 했지만 법원에서 미국의 그 법원에서 이걸 2번이나 기각을 시켰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1차 판결 23년 7월이었습니까? 약식 판결을 내려서 리플이 부분 승소를 했죠. 부분 패소를 했고 부분 승소를 했고 어찌됐건 SEC 리플이 이 판결에 나는 만족 못한다. 그때 게리 갠슬러가 서슬퍼런 시절이잖아요. 서로 이제 맞고소를 한 거죠. 교창소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판이 길어지면서 양측이 서로 좀 합의를 해볼까 해서 이걸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게 법원에서 2번이나 거부를 당했어요. 이게 다 사실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게리 갠슬러 그 다음에 사실 5월달, 6월달 얼마 전이거든요.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번에 그 토레스 판사가 1차 판결 내렸던 그 판사가 이거는 합의로 해결될 그게 아니고 정식 절차에 맞춰서 딱딱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안을 기각을 시켰던 거거든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합의가 이제 좌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플 측에서 이게 이제 기각됐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빵형이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날린 거예요. 우리 SEC를 향한 교차 항소를 포기하겠다. 항소를 포기하면 이제 싸울 게 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좀 요약을 해달라. 챗GPT가 이게 이제 6월 27일 일자로 리플의 빵형이 우리 철회했다. 소송 항소 우리 이제 안 한다. 공식 철회가 됐어요. 그럼 남은 게 누굽니까? SEC죠. SEC는 항소를 철회를 할까요?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플은 빵형이 대표니까 그냥 우리 철회하면 바로 끝인데요. SEC는 이게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정부 기관인 관계로 이게 이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어요. 항소 철회 그냥 그 위원장 한마디가 아니고 밑에서 보고서 쓰고 여러 관리자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게 몇 주가 걸린대요. 어찌됐건 벌금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조 단위 벌금 수천억 지금 많이 그래 줄었습니다. 1억 2,500만 달러로 좀 갑시다. 그리고 지금 항소를 이제 리플은 철회를 공식적으로 했고 SEC도 철회를 하면 이 법적인 공방이 종료됩니다. 진짜 끝입니다. 향후의 일정은 SEC가 철회를 승인을 한다면 이제 그 소송 항소를 철회를 한다면 소송은 이제 끝이다. 지금 SEC가 이게 지금 철회 가능성이 높지만 요것도 지금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년, 5년, 7년도 기다렸는데 이 몇 주 못 참겠습니까? 양측에서 항소를 철회를 하면 소송은 100% 종료가 된다. 소송이 종료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뭐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을까요?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블룸버그보다 이 사람이 더 나아요. 이유는 블룸버그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네이트 제라시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오히려 블룸버그 업력이 그쪽에 더 많은 친구도 있어요. 특히 에릭 발추나스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친구인데요. 이제 블룸버그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미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네이트 제라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정보를 주는 데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친구는 리플이 SEC 소송 이제 항소를 취하면서 XRP 현물 ETF 출시를 위한 길이 열렸다. XRP 현물 ETF 이제는 정말 거의 이제 8부가 아니고 9부 능선 앞까지 왔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누가 올 수 있다? 아하, 블랙락도 XRP 현물 ETF에 손을 댈 수 있다. 이게 2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블랙락에서 XRP ETF 신청했습니다라고 누가 그 블랙락 임원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델라웨어였습니까? 어디에 그 등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오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이제 잘못 그냥 사기를 쳤던 거죠. 저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을 했죠. 아, 얘네들 하겠구나.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뭐 그때 이후로도 2년 이상이 지금 이렇게 뭐 넘어가고 있죠. 세상 쉬운 게 하나 없는데 특히 XRP는 전 정말 뭐 이건 극강의 난이도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해서 과장을 할까요? 과장입니다. 블랙락의 허락이 없이는 작업이 없이는 정확히는 SEC에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입니까? SEC가 아니고 블랙락의 작업이 먼저인 겁니다. 근데 SEC는 이제 정부 기관이죠. 공무원들, 정치인들, 이 친구들은 뭔가 정책을 펼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할 거야?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뭐 세금을 거둔다, 뭐 증세를 한다, 감세를 한다, 뭐 정책을 해서 뭐 AI를 키우겠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SEC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 명분을 지금 재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블랙락은 항상 본인이 물론 뒷단에서 작업을 하지만 다 된 밥에 ETF 신청을 딱 했다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 밥이 이미 다 지어졌어요. 밥상 다 차려졌는데 숟가락 가져와서 이제 딱 얻는 거예요. 그게 뭐다? ETF 신청입니다. 그게 XRP ETF가 목전에 있는 거죠. 지금요, 뭐 힘드신 줄 압니다. 뭐 저도 뭐 기분 상당히 뭐 알트코인 뭐 보고 있을 때 누가 그거 좋겠습니까? 지금 알트코인이 지옥인 이유가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비트코인으로만 돈이 몰려요. 아시겠죠? 비트코인만 블랙홀이에요. 나머지 이더리움만 해도 비실비실해요. 누군가 이제 프론트 러닝 하는 바람잡이들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여전히 큰 기관들, 억만장자들, 좀 이제 뭐 국가 레벨에서는 뭐 국부 펀드, 뭐 오일머니들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가장 많이 쏟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렛츠입니다. 뭐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 밑에 이더리움, XRP, 솔라나, 뭐 도지코인 등등등 에이다 쪽으로 돈이 내려가 줘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코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혀 있는 거면 돈줄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쉽게 말하면 순환매가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저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3분기 7월, 8월, 9월이죠. 는 블랙락에서 XRP,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XRP와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이 아니고 신청만 해도 불기둥이 솟을 수 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이 싫은 생각을 해요. 신청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법적인 문제, 솔라나는 뭐 이게 있진 않았어요. 뭐 스테이킹 이슈가 있지만 XRP는 지금 소송 안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요게 이제 몇 주 내에 SEC가 그거 이제 뭡니까? 그 항소 취하하면요. 제가 볼 때는 블랙락에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요, 저는 그들이 뭐 블랙락을 비롯한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은요, 그들의 알트코인을 펌핑 시켜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그 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알트코인, 뭐 디파이, 자산 토크나 또 뭐 빅테크가 뭐 스테이블 코인 깔아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게 다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으로 자기만의 혁신들 다 그 망해서 전 세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고 자산 토큰 하는데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지만 그 지수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빼고는 다 알트 아닙니까? 지수 코인 탑 20, 탑 50, 52 이런 것들 이미 지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 집어넣을 알트가 당연히 가격이 올라줘야 사람이 사지 떨어져 있는데 누가 지수를 사겠습니까?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알트의 펌핑은 필요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이 또
답답해 보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드렸지만 지금 코인베이스에 이미 있습니다. 50 인덱스 ETF가 있어요. 이래 시총 기준 상위 50개 코인을 그냥 가격을 이제 가중치로 적용해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죠. 알트코인이 없으면 이 인덱스 ETF 이거 팔리겠습니까? 알트코인 다 찌그러져 있으면 그럼 다 비트만 사지 굳이 뭐 저 코인베이스에 50개나 되는 그 알트코인들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상위 50개 대상으로 분기마다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50개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 가치의 가중 지수.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큰 코인일수록 그냥 이 지수에 넣으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엄청나게 많은 비중으로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지금 코인베이스 탑5 중에 탑 10만 그냥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 52.4%, 이더리움 22.1%, XRP 9.2%, 솔라나 5.6%, 도지코인 1.8%, 뭐 카르다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아발란체, 스텔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비트와 이더만 합쳤더니 이 코인베이스죠. 지금 블락락도 투자를 했고 지금 뭐 상한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지수 만들어서 파는데 사기만 하면 비트 이더가 몇 프로 들어가 있다고요? 합쳐보면 75%가 비트 이더입니다. 이들 탑5까지 그러니까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도지까지 한번 합치면요.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린 쏠림 현상이에요. 전국에서 지금 어디 아파트만 지금 사겠다 눈에 불을 켰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 아주 세게 들어갔는데요. 서울에 다 지금 전국에서 광역시 아파트 안 사고 수도권도 이제 나중에 이제 수도권이 될 수는 있지만 나 그냥 서울 강남 아파트 사겠다. 강남이 안 돼 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제한으로 묶이니까 이제 난 마용성 사겠다. 이게 막 번졌잖아요. 이게 쏠림 현상인 겁니다. 미국 주식으로 치면 Magnificent 7이에요. M7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미국 사람만 주식 저거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다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온다? 코인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이더, 아까 얘기 드렸죠. XRP, 솔라나, 뭐 도지코인, 에이다 이런 상위 코인들 위주로 좀 압도적으로 한 90% 이상 그쪽으로 가져가신 게 저는 정말 뭐 아름다운 비중이라 보는 거예요. 작은 코인들, 좀 시총이 좀 작은 코인들은 한 10%, 많으면 뭐 20%, 하여튼 10% 이내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이 코인으로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좀 연륜이 있으시고 쉽게 말하면 좀 많이 됐다, 당해봤다 뭐 이런 투자자분들은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절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연차가 적으시거나 조금 이제 욕심이 많으신 분들,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작은 코인에 올인을 하는 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발언, 지난주 토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에 대한 압력을 덜어준다. 암호화폐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산업을 만들었으며 해당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압력을 덜어준다? 무슨 얘기일까요? 달러에 대한 압력은 강달러를 약달러로 시키는데 비트코인이 도움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약달러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하는 걸 그냥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달러 패권, 이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뿌리고 뭐 빅테크까지 요즘 허용할 기세입니다. 근데 강달러가 아니고 트럼프의 기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정부에서도 약달러였습니다. 약달러를 왜 하냐면 전 세계 달러를 찍어서 이것을 그 패권을 유지하면서 달러는 좀 약세로 가져가야 이게 소위 뭐 제조업도 살리고 미국 경제를 뭐 살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약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약달러랑 비트랑 지금 뭔 상관이 있냐? 그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그거 뭐 할 겁니까? 이거를 어디에다 옮길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담아놓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달러를 전 세계에서 많이 찍고 이것을 어디로?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ETF, 뭐 블랙락, 피델리티 있잖아요. 뭐 돈나무 언니, ETF 이 지금 자산운용사들에게 또 혹은 전 세계 뭐 나스닥 상장사들 있죠. 얘네들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바람잡이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일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 오른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그걸로 사람들이 다는 아니죠. 하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 많이 사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비트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 거품이 끼는 거죠. 심지어 있는 현금이 아니고 뭐 전환사채, 뭐 주식을 팔아서 뭘 해서 비트코인 그냥 아무 따 비투하고 있잖아요. 상장 기업 주가도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낄까요? 이 거품이 생각보다 저는 오래 갈 것으로 예측을 해요. 이게 뭐 이제 앞으로 1년, 뭐 길면 슈퍼사이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이제 꾸준히 그냥 뭐 적립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품 언젠가 터지겠죠. 그 전까지 2008년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부동산 사이클 되게 오래 갔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실은 받습니다. 두 번째, 지금 트럼프가 또 밑에 뭐라고 했냐? 암호화폐를 미국에서 키우지 않았다면 중국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중국 세상이 펼쳐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트럼프의 이제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요. 그 안에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철학과 빅픽처가 그대로 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거 가지고 뭐 좀 뇌동매매 하자는 게 아니고요. 큰 판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 미국이 시작했지만 지금 중국도, 한국도, 싱가포르, 뭐 캐나다, 영국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국 화폐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풀었잖아요. 자국의 화폐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수인 거예요. 안 하면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중앙은행, 한국은행, 일본은행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달러 써버리면. 그래서라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국가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도 살리고 유동성 늘어나면 시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도 좋은 거고 이게 실은 유동성 증가의 효과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코인 가격이 여러모로 오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G2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공지능과 크립토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냥 취임하자마자 그 짤을 만들었잖아요. 데이비드 sak스 AI랑 크립토 네가 맡아서 확실하게 키워놔. 이거 못 키우면 죽는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은 중국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좀 긴 텀으로, 롱텀으로. 근데 언제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트럼프가 만든 회사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들들이 뭐 물론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서 바이낸스, 트론, 테더 중국계 자본과 할 수 있는 코인 관련 모든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뭐 비트코인 채굴 회사 만들고요. 저기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에는 바이낸스 체인으로 확장한다. 뭐 테더 뭐 같이 뭐 회사 만들 뭐 비트코인 사고 있죠. 이거 뭐 거의 가관인 거죠. 이거 맞습니까? 중국이 적이 맞습니까? 돈 앞에는 국경이고 뭐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사는 협업을 통해서 대출 플랫폼에서 USD1 이거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 그거를 지원하는 이제 디파이 어떤 그 금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풀어넣고 이거 이제 대출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체인으로 확장한다고요? 바이낸스 체인으로 확장시키겠다. 이런 거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기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써줘야만 주도권이고 사업의 기회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의 바이낸스 체인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플랫폼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깔아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망했다가 뿌려놔야 돼요. 그렇죠.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서클에서 이미 뭐 23개입니까? 25개입니까?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망을,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망을 찾아서 뿌려야 되는데, 이 신용카드는 스테이블 카드, 그 코인이 없으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은행망 이제 안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 은행, 이제 시중은행 할 거 없이 스테이블 코인 무조건 이건 할 수밖에 없죠. 서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나 은행이나 빅테크는 SNS 이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존의 망들이 있죠. 서로 윈윈 할 수가 실은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그 어떤 경쟁이 점점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우량 디파이 프로토콜에 돈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에이브 혹은 유니스왑 이런 게 있겠죠. 돈 찍어서 대출하면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이자를 받고자 하는 수요. 이자를 내고라도 대출을 하려는 수요. 여기로 다 몰려갈 수 있어요. 우량 디파이 저는 이 두 가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출이나 투자, 커머스 우리로 치면 쿠팡이고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더 빌리고 아무따 B2 이거 지금 조장하잖아요. 뭐 담보로 받아주고 선물 옵션 코인베이스 글로벌 지금 다 넓히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선점하겠다고 대통령 아들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죠. 자, 또 하나의 분석. 각종 지표가 알트 시즌의 도래를 가리키고 있다. 어떤 이제 대표인데요. 알트코인은 그 시장 강세 전환을 측정하는 알트 시즌 그 지수가 있죠. 코인 마켓캡에서 하는 게 20포인트 이하다. 즉 바닥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현재가 알트코인의 매집 구간임을 시사한다. 이건 실은 너무나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실행이 어려운 거죠. 또 한 명의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뭐 이 사람 인플루언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7이다. 과거 알트 시즌 진입 전과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다.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이제 바닥이 지지선이 한 64% 정도 되는 것으로 재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의 강세 전환에 뭐 확률이 좀 더 올라간 거 아니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가서 봤더니 65.7%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21년도에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고점이 한 73% 정도 됩니다. 뭐 7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시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비트코인 ETF에만 있기 때문에 ETF 있잖아요. 얘는 이제 뭐 규제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다 몰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2017년도 90%가 넘었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35%까지 떨어지죠. 이때 뭐 그래서 알트 광풍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뭐 2년, 3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이제 이렇게 물결 무늬로 올라갑니다. 이게 73%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21년 초죠. 그러면서 21년 불장이 왔었죠. 이때 대략적으로 바닥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에서 거의 한 2년간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2년 반에 걸쳐서 지금 현재 65.7%까지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전 이만큼 올라올 줄 실은 몰랐고요. 어찌됐건 많이 올랐죠. 결국 이게 낮아지면서 알트 시즌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과거의 어떤 추세를 보면 35%, 40%, 대략 한 45%, 한 40에서 한 45에서 50 정도 이 전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죠. 지금 아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6%에 육박하는데 45%까지 어떻게 떨어지겠냐.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의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너무 덥죠. 너무 더울 때는요. 눈이 오는 설산, 스키장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겨울일 때만 해도 봄조차도 뭐냐면 생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보면 그냥 다 눈에 덮여 있는 거고
추워 죽겠는데 무슨 뭐 무더위를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좀 반대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알트가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가서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가시는 게 100%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기대값, 승리에 대한 확률, 혼익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비트가 안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트 오를 겁니다. 최대한 비트를 몇 퍼센트 이상 쟁여 놓으시길 저는 우리 뭐 얼마 안 돼도 이제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손익비, 확률적으로 가성비로 봤을 때는 우량 알트코인이 비트보다 저는 지금 더 이제 기대값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리스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대값이 저는 지금 알트코인, 뭐 XRP, 솔라나, 카르다노, 도지코인 등등등이 전 있다고 봐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 비트코인 이제 상승장에 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으세요. 아닙니다. 하락장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상승장이라고 하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막 이렇게 막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올라요.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그냥 폭등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올 하반기 언젠가 전 나온다고 봐요. 비트가 올라요. 오르고 나서 좀 재미가 없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간다고요. 밑으로 지금 못 가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아놓은 형국이죠. 그러면서 비트 도미는 무너지고 알트는 날아가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겠다. 그 뭐가 이제 기폭제가 되겠냐. 저는 실은 대단히 많은 이유들이 지금 그 라인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뒤로 미뤄지는 거죠. 이것까지 뭐 저희가 어떻게 못하지만 알트코인 ETF, 특히 솔라나 XRP는 이건 이제 그냥 카운트다운 시작했거든요. 스테이킹 혹은 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랙락이 무엇보다 XRP와 그 솔라나 ETF를 신청했을 때를 한번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얘기 드린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지니어스가 먼저 될 것 같고 클래리티는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관세도 뭐 유해 그 트럼프가 지금 그 사전 작업 그 뭐라고 하냐 관세 유예 7월 9일인데 이거 뒤로 미룰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언어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관세에 대한 뭐 유예가 될 수도 있고 최종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관계없어요. 이 중에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이거 아니고 다른 게 이유가 되든 알트 시즌은 그들이 만들 거라고 봐요. 지금은 다 떨쳐내는 단계입니다. 양털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그 탈탈탈 디스코 팡팡 털어내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라는 게 제가 뭐 이게 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전략은 그래서 예전부터 뭐 얘기를 드렸죠. 장기 계좌와 단기 계좌를 좀 나눠놔요. 장기는 한 10%, 많으면 한 20%. 그거 이제 그냥 뭐 5년, 10년 열어보지 않겠다가 있고요. 그 뭐 단기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뭐 스윙을 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대략 한 1년 동안 지나치게 과열됐다 싶으면 좀 털어낼 수 있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장단기를 좀 구분을 해놓고요. 비트코인과 초우량 알트코인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제 나는 이거 우량이다. 뭐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이걸 막 이제 누구한테 여쭤보실 필요는 없어요. 비트와 그런 초우량 알트코인을 90% 이상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인내를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믿음은 뭐냐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어질까요? 남들 좀 피곤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책 저 책 이 영상 저 영상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참아지는 거예요. 참겠어 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아니죠. 특히 알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뭐 저의 어떤 감으로 하기보단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결과는 별로 안 좋았고 지표가 떠야죠. 지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더미너스 지금은 뭐 알트는 뭐 완전 그 바닥이잖아요. 이럴 때 팔긴 왜 팝니까? 사셔야죠. 지표가 딱 뜨면 익절하고 잠깐 떠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조금 현금이 있으면 사고 싶은 믿음의 코인들을 몇 개씩 더 주워 가는 거죠. 그 외에는 뭐 굳이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믿음만큼 전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은 바이더 딥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지는 순간이 와요. 인내,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지는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믿음만큼 결국 그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본인의 그 능력만큼 믿음만큼 노력하신 만큼 실은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 투자입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이 많이 떨리죠. 수익의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하고 있다. 근데 수익이 얼마 안 된다.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 큰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앞에다 많이를 붙이면 됩니다. 싸게 많이 안 사신 거예요. 비싸게 많이 안 판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길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난 너한테 충분히 기회다 줬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 투자가 모두에게 적합한 게임이 아니라고 거의 한 100번 이상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안 맞는 분 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코인으로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겠다. 저도 이 생각을 아주 그냥 그 사랑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오히려요. 너무 비장하면 몸에 힘들어가면 더 저는 안 됐어요. 코인으로 이번에 그냥 인생 한 방에 역전하고 퇴사하고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오히려 꿈을 안 꾸면 오히려 더 잘 됐던 저는 그런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노력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가져가는 근로소득이죠.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